만약에 수십억 명이 믿어온 역사의 핵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연구가 빌리 카슨과 성서 역사학자 웨슬리 허프, 이 두 사람의 팽팽한 증거 대결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어온 역사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논쟁의 불을 지핀 건 빌리 카슨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쓰였다는 시나이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근거를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카슨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프는 여기에 어떻게 반박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고대 문서들을 다뤄볼 건데요. 카슨이 증거로 내세운 이 문서들,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허프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그 신뢰도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카슨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시나이 성경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랑 무려 14,000군데나 다르고 결정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성서 역사학자 웨슬리 허프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여기서 허프가 아주 예리한 반박을 내놓습니다. 한번 보시죠. 허프는 카슨이 말하는 시나이 성경이라는 게 사실 학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시나이 사본이라고 지적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사본은 지금 대형 도서관에 있고 심지어 디지털로 다 공개돼서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내용은 십자가 처형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카슨이 증거로 내세운 문서가 오히려 전통적인 기록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카슨이 말을 바꿉니다. 제가 말한 건 시나이 섬벽이 아니라 사실 바나바 복음서였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논쟁은 훨씬 더 미스테리하고 논란이 많은 문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 복음서는 믿을만 할까요? 허프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위조 문서라는 건데요. 그 근거로 여러 결정적인 허점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시나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여정을 묘사하질 않나? 같은 뜻인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전혀 다른 단어인 것처럼 혼동하질 않나? 심지어 14세기에 쓰인 단테의 신공 내용을 인용한 흔적까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14세기 이전 사본이 없다는 것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이죠. 자, 카슨의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예수의 아내 복음서입니다. 하버드 신학교에 보관된 이 문서를 근거로 예수가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건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에서도 봤을 법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허프의 다음 반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교한 위조가 뭔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 종이를 구해서 그 위에 현대 컴퓨터 폰트로 글씨를 쓴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재료는 진짜 오래된 게 맞지만 내용은 현대에 만들어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예수의 아내 복음서가 그 놀라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허프에 따르면 이 문서가 쓰인 파피루스는 실제로 4세기 것이 맞아요. 탄소 연대 측정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쓰인 글씨가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현대에 만들어진 다른 복음서의 PDF 파일을 보고 베꼈는데 심지어 그 PDF 파일에 있던 오타까지 똑같이 베껴 쓴 게 딱 걸린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디지털 지문이 남은 셈입니다. 그럼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가려낼까요? 무슨 CSI 과학수사대 같죠? 허프의 설명에 따르면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종이, 그러니까 파피루스 자체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글씨체를 연구해서 이게 몇 세기 글씨체인지 추정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다른 기록들이랑 비교해서 말이 되는 소리인지 교차 검증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자체에 무슨 모순은 없는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없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 바로 창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과연 창세기는 더 오래된 신화의 복사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카슨은 여기서도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가 사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의 표절작이라는 거예요.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성경의 권위가 흔들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허프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 이야기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 즉 세계관은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에노마일리스는 신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혼돈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그저 신들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는 단 하나의 신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신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립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여기서 허프가 제시하는 해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창세기는 에누마 엘리시를 베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화에 대한 반박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들 믿고 있던 바빌로니아 신화의 틀을 빌려와서 아니, 세상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리고 인간은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문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논쟁은 단순히 이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넘어섭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과거를 이해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충돌이 있는 거죠. 빌리 카슨과 웨슬리 허프 두 사람은 진실을 찾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카슨은 전 세계를 돌며 모은 구전설화, 여러 고대 문서들을 하나로 엮어서 거대한 그림을 맞추려는 일종의 통합적 접근을 해요. 반면에 허프는 학계의 방식대로 연대 측정이 되고 교차 검증이 가능한 1차 사료, 원문 텍스트를 분석하는 검증의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누가 맞고 틀렸냐 이걸 떠나서요. 우리가 아득한 고대의 과거를 탐구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대의 이야기들 또 서로 충돌하는 증거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